자,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팩트 체크, 진짜인지 가짜인지 짚어볼까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윤여전 전 장관님께서 포용과 통합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이틀 대선 앞두고 있어서 너무 정쟁이 되는 그런 팩트 체크 말고 네네.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SNS를 통해서 네. 좀 이제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좀 눈길이 가고 가벼우면서 좀 재밌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무서운 주제는 지금 좀 피하고 싶었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민감한 시기에 누구 한 명은 사실이고 누구 한 명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예. 예. 자,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의 SNS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네. 그 우리나라의 OECD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이 길다는 거예요. 예. 높다는 건 그냥 결과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이 일을 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는데 그 금기를 깨겠다.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남도로 등을 지하차로 개설을 공약을 하면서 네. OECD 평균 출퇴근 시간이 우리가 가장 길어? 이런 이제 의문이 많이들 생기신 거죠. 네. 네. 아니, 우리가 최고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야, 이게 아직까지도 이 시점에서 네.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가고 있다는데 네. OECD 1등인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출퇴근할 때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도 오래 하는데 네. 심지어 회사 가는 시간까지 오래 걸리고 집에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여서 어허.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OECD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이 하루 평균 58분, OECD 국가 내에서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OECD 평균이 28분이에요. 네. 2배 이상 걸리더라고요. 중국이 47분, 일본이 40분.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좀 확연히 긴 편이었고 짧은 통근 시간 가진 나라가 스웨덴이 18분, 미국이 21분, 영국이 22분이었습니다. 18분 너무 좋다. 가깝죠. 예?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요 정도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예. 부장님,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점심 때 가서 먹고 와도 됩니다. 네네. 아니,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출퇴근 시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길다고 하는데 뭐 얼핏 생각했을 때는 그냥 서울에 다 몰려 있고 그렇죠. 집값은 비싸고 예. 그러니까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세요. 차가 솔직히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 예. 2004년에 OECD 자료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 통근 시간이 평균 40분이었는데 이후 2011년 보고서에서 55분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58분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OECD 평균이 2011년 38분에서 2016년 28분으로 다른 나라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대조적이죠.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난히 힘든 이유가 수도권 지역의 이동 시간 때문인데 그 2020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를 보니까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경우에 통근 시간이 1시간 27분이나 되더라고요. 예. 이건 OECD 평균 5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회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데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계속 바깥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뭐 검단 신도시나 동탄 이 신도시 이 2기 신도시의 교통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평균 출근 시간이 이제 지난해 발표보다 6분 이상 늘어났다. 네. 아까 이제 2016년 OECD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지금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역별 출퇴근 시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 교통 양극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기준 서울 거주자는 출퇴근 시간이 평균 40에서 48분인데 네. 경기도 거주자는 평균 70에서 78분. 인천 사시는 분들은 평균 81에서 84분을 통근에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통근 시간을 또 30분 경기도민은 단축하기 위해서 월 평균 33만 원의 통근 비용을 또 지불을 한대요. 네. 그래서 서울시 통근자의 통근 시간 1분당 가치가 월 5,653원인데 이게 경기도민이 지불하는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간도 길고 당연히 시간이 기니까 돈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맞습니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좀 심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외국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데이터 분석 업체가 있는데 미국 내 통근 혼잡 시간이 가장 많은 도시를 또 LA로 꼽았고 뭐 미국의 시카고, 마이애미, 뉴욕 이런 대도시들은 역시나 네네. 뭐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말씀드리면 OECD 평균 우리나라가 1등이고 우리가 1등이다. 예, 출퇴근하다가 힘 다 빠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 예.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SNS 발언도 한번 짚어보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난달 30일에 네. 그 건강보험 제정의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잘 차려온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건보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다. 그 가장 많은 혜택을 중국인이 누리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는데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발언이 또 약간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이 팩트가 어떤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워낙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팩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 인용한 수치는 대체로 좀 사실에 부합을 합니다. 네. 이제 지난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발표하면서 네. 가장 많은 혜택 누리는 분들이 중국인이고 이 총 진료비 32억 9,500만 원이 부과됐고 부담금은 10%가량이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장 많이 타간 10명 중 중국 국적을 가진 분이 뭐 7명 정도였다. 뭐 대체적으로 수치는 맞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글만 봤을 때는 네. 아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가기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가입하고 혜택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보험 먹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 언제든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원래 본인들의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이면 가입을 받아주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워낙에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는데 그 혜택은 치료 혜택은 낸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이라는 그 분석 자료가 있던데 이 네. 논문인데 지난 2018년에 건보가입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이용 현황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인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14.5%, 낸 보험료의 1.14배 혜택을 받았고 같은 해 이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 혜택을 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또 국가에 따라서 또 약간 직업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론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체류 기한이 없으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체류 기한 없이 자산 요건에 부합하면 이게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좀 왜냐면 이제 직장 가입자로 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뭔가 큰 병이 있는데 가입자로 이제 한국에 취업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 거의 안 들이고 수술 같은 거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살짝 있다가 바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좀 불법적인 네.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가 또 워낙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의료 의료 보험 선진국이죠. 시스템이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함께 그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은 보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자, 우리 그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동안 뭐 그 시사 관련된 프로그램 워낙에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방송하느라고 바쁘셨는데 네. 대선 방송은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제 두 개 방송국을 또 오전 오후 뛰어다닙니까? 나눠가지고 네네. 네, 다닙니다. 예. 아하. 거기서 이제 이야기 들은 걸 그 다음 주에 좀 전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 내일 모레 있을 또 대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